이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치매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인지장애가 발생되면서 종합적으로 만성적인 뇌질환 상태가 발생된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조그만 건망증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점진적으로 발전이 되게 되면서 기억 장애가 나타나게 되고요. 가장 흔한 치매 원인이기 때문에 전체 치매에 있어서 55에서 한 70%를 차지한다라고도 합니다.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상당수가 가벼운 건망증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발병에서부터 진단이 될 때까지 한 2년에서 3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고요. 또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병원에서 어떤 지내시는 시간 자체가 3년에서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또 병원에서 지내시다가 사망에 이르는 데까지 약 3년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요. 전체적으로 유병 기간을 따지게 보면 처음 시작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9년에서 12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치매로 한 10여 년 정도 그렇게 걸린다. 알츠하이머성 치매 원인은 뭡니까? 네, 이제 알츠하이머성 병 환자의 뇌를 영상 검사하거나 부검을 진행을 해보면 일반인보다 뇌가 작아져서 위축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 뇌 조직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게 되면 이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침착되면서 생긴 이 노인반, 그리고 또 타우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엉켜붙으면서 형성된 신경섬유 다발 등이 관찰됩니다. 우리 연구자들은 이 노인반과 신경섬유 다발이 뇌에 점차 쌓이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신경세포들이 죽으면서 알츠하이머병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두 물질이 쌓이는 원인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아직 밝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네, 알츠하이머 외에 또 다른 치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치매는 혈관성 치매인데요. 이 뇌 혈액 공급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치매입니다. 이 치매 원인 중에는 두 번째로 많은 치매에 속하고요. 전체 치매 중에 한 15%에서 20%를 차지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혈관성 치매는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이 있는 경우, 또 흡연을 많이 하거나 과음을 자주 하시는 경우에 더 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혈관성 치매니까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종류도 두 가지로 크게 대변해 볼 수 있겠는데요.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생기는 것은 허혈성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혈관 치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또 뇌혈관이 막히는 것뿐만 아니라 터지실 수 있거든요. 파열이 되시게 되면 바깥으로 출혈이 되실 수 있죠. 근데 이게 바깥에 피가 보이는 게 아니라 뇌 안에 피가 고여서 발생되는 출혈성 뇌혈관 질환에 의한 혈관 치매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뇌혈관 질환이 있으면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더 높은 거겠네요. 사실 뇌혈관 질환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혈관성 치매가 나타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뇌졸중 이후에 약 4분의 1에서 혈관성 치매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는 있습니다. 4분의 1 정도가 혈관성 치매가 나온다. 네. 뇌졸중 이것도 무서운데 뇌졸중 걸리고 나면 또 후유증 비슷하게 또 치매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무섭습니다. 그리고 또 알코올성 치매라는 게 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과음하시게 되면은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술을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바로 알코올성 치매라는 것도 치매의 한 종류가 됩니다. 알코올 같은 경우는 뇌신경세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신경세포를 손상시킬 수도 있고요. 다시 재생하는 것을 좀 막게 돼서 신경세포 자체가 영향을 자꾸 받아서 생기게 되는데 음주량에 따라서 이 알코올성 치매 자체의 증상 자체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음주량이 상당히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50대에서도 이 알코올성 치매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과음은 항상 자제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저도 가끔 와인 한 잔씩 하고 있는데 그럼 알코올성 치매 같은 경우는 술을 끊으면은 어떻게 치료가 될 수 있는 건가요? 희망을 좀 주세요. 네, 치료가 된다기보다는 증상이 좀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요. 술을 끊지 못하게 되면 이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진다, 뇌 기능이 점점 더 악화된다는 것을 아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안주 없이 술을 드시는 건 정말 안 좋은 습관이니까 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 그리고 다른 치매에 쓰이는 약들을 알코올 치매에도 쓰이긴 하지만 대부분 효과가 크지는 않습니다. 네. 자, 오늘은 노인이 가장 피하고 싶은 질환 1위 치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치매 가장 슬픈 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일까요? 치매와 관련해서는 소문이 참 많은데 자, 준비해봤습니다. 다양한 풍문들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밝혀보도록 하죠. 네.
자, 뭐가 있을까요? 치매에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아무래도 치매가 유전된다. 치매는 유전이다. 좀 두려운 부분일 텐데 치매 유전이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저는 약간 있다고 보거든요. 치매도 유전이다. 근데 저도 그거는 어머니 아버지 중에 한 분이 치매면 몇 %, 그렇죠. 두 분이 다 치매면 몇 %,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모든 병이 다 유전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저는 또 친정엄마, 증조할머니까지 치매셨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무섭거든요. 네. 좀 아니라고 이번에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백선생님. 네, 정답은요. 사실 오입니다. 뭐예요? 네, 사실 원인 질환에 따라서 유전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이 가족력이 있으면 이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부모나 형제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3.5배 정도 이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특히 또 젊은 나이에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이 유전적인 위험도가 더 높아지게 된다고 하네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알코올성 치매라든지 이런 건 또 후천적인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이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고쳐 나간다면 이 치매뿐만 아니라 이 퇴행성 신경계 뇌질환을 또 발병을 늦추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치매도 종류에 따라 다른데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유전력이 있을 수 있고 알코올성 치매라든지 이런 건 후천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풍문으로 들었소. 두 번째 풍문은요. 고스톱을 치면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 아니, 저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어떻게? 그리고 저게 중국 사람들 보면 할머니들 마작. 모여서 마작해서 네. 머리 많이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이중언어를 하거나 양손을 쓰는 악기를 하면 맞아요. 치매에 안 걸린다 이런 얘기가 피아노. 있어요. 네네. 이거 화토 한 손으로 치면 양손이죠. 양손. 양손. 네. 온몸 전신운동. 그러면서 머리도 써야 되고. 나 이거 도움이 된다고. 전 모르겠어요. 저희 엄마가 치매 초창기에 병원에서 네. 고스톱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종종 친구들 만나면 좀 치셨거든요, 아주. 네. 네. 저는 고스톱을 전혀 안 치는데 근데 치매에 걸리셨어요.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되는. 정답 궁금한데요, 배수님. 치매 예방이 될 수도 있고 안 또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기 세모. 때문에 세모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 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 이정 아나운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손도 쓰고 또 고스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짝을 맞추게 되고요. 또 점수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또 많은 분들이 모이시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 과정 자체가 인지 기능을 향상할 수 있는 뇌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고스톱을 친다고 해서 혼자서 핸드폰으로 하신다든지요. 또 1인 형태에서 막고 같은 걸 치신다든지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런 것도 영향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더 뇌에 자극을 주시기 위해서는요. 일기를 써보시는 것. 이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이럴 때 있어요. 저는 아침에 뭐 먹었지 했는데 아침에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일기를 쓰는 습관이 좋은 게요. 그날 하루를 정리할 수 있고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서 또 머리를 쓰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된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